네, 안녕하십니까. 리틀조 PT 플러스의 리틀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업무 시간이 다 맞춰서 직원들이 가고 난 다음에 매장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틀조 PT 플러스를 보고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용실 운영에 관해서, 또 남성 미용실 창업에 대해서, 또 그리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미용실이 괜찮은 곳인지, 그리고 이제 노동법 문제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주시고, 여하튼 제 방송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철 헤어커커라는 브랜드를 10년간 끌고 오면서 그래도 많이 성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와서 제 개인 미용실 브랜드도 여자 브랜드도 하고 있고 남성 브랜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현장에서 가위를 잡고 일도 하고, 기본적으로 저도 매출을 어느 정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미용이라는 거는 정말 좋은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래도 아직도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많은 고객분들이 또 찾아주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기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잠깐 한 10분 동안 얘기할 드릴 내용은, 요 근간에 이제 어떤 선생님이, 모 브랜드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지금 내가 갑자기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다가 조건이 바뀌었는데 이게 합당한 겁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와서 많은 시간을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헤어 디자이너들이 브랜드를 선택할 때 혹은 미용실을 선택할 때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인구직을 하기 위해서는 헤어인잡이나 또 미용 커플이라든가 또 미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헤어 카페 911 핸드웨어에 있는 미용 또 구인구직도 있고 여러 지금 사이트를 경로를 해서 여러분들이 구인 정보를 해서 직접 가서 면접을 보고 미용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저도 이제 이력서를 받아보면은 이력서가 이렇게 몇 군데 미용실이 계속 옮겨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근무하다 보면은 또 내가 이사를 간다든가 혹은 그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또 실망감을 느낀다든가 본인하고 또 맞지 않는다든가 이러다 보면은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에 딱 맞는 미용실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일단 헤어 디자이너들이 가장 요구하는 거는, 내가 두 가지 타입은 저는 정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거부 반응도 있을는지도 있지만, 내가 정말 아티스트로 정말 훌륭하게 커보고 싶다. 혹은 나는 아티스트보다는 그냥 요즘 MZ세대들 좀 돈을 많이 버는 아티스트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또 헤어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타입을 가지고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자에 있는 아티스트에 되는 브랜드도 알고 있고, 또 실리를 추구하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런 브랜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미용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용의 또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웬만한 건 다 알게 된 거죠. 자, 처음에 출발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티스트형 헤어 디자이너. 하지만 나도 정말 유명 연예인 같이 방송에도 나오고 정말 커트만 해도 한 몇십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헤어 아티스트가 될 수는 없습니까? 라고 하신다면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이 굉장히 고달픕니다. 자, 두 번째, 수익형이 많은 저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쉽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을 합니다. 하지만 명예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떨어지겠죠. 자, 그 둘 중에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가는 것은 일단 우리가 속칭 말하는 브랜드라는 미용실. 우리나라 브랜드 미용실 하면 대충 몇 개가 나오죠. 그죠? 제가 다녔던 이철 헤어커커,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 이가자 헤어피스, 그 다음에 준호 헤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요즘에 좀 그래도 좀 이름이 있다는 브랜드들이, 제가 말하는 브랜드는 그래도 전국의 매장이 한 1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고가의 미용실들을 말합니다. 백화점에도 입점이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에 가면 처음에 디자이너들이 참 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그냥 경기 지역이나 서울 지역에 보통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장들은 아니죠. 또 일정한 또 수수께끼 테스트도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기본급의 인센티브라고 하면 굉장히 박하죠. 처음에 출발할 때 뭐 30%뭐 이 정도. 하지만 그게 어떤 오랜 기간 그래서 가격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그 커트요금 예를 들어서 18,000원 뭐 만 원대 이런 게 아니라 보통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 있게 일하면서도 많은 수익을 보장을 합니다. 근데 가는 과정이 굉장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막 그 일반 역세권에 있는 뭐 대형 미용실, 중저가 미용실처럼 고객 수가 많아서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일을 하는 그런 미용실이 아니라 정말 예약제로 퀄리티 있게 클래식을 들으면서 그렇게 일하는 곳이죠. 그러면 처음에 스타트, 보통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기간도 굉장히 오랜 기간입니다. 보통 5년, 6년. 하지만 체계적으로 돼 있고 그분들은 정말 나중에 나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아티스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데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티스트형 헤어 디자이너가 될 때는 조건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브랜드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브랜드에 들어가서 내가 성장해서 그 집의 브랜드에서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굉장히 높은 단가의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좀 격조 있게 정말 슈트라 혹은 정말 정장을 입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은 아티스트형 미용실이기 때문에 그 선택은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열악한 구조입니다. 뭐 200만 원대 언더로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자, 우리가 요즘에 이제 나오는 속칭 인턴 없이 1대1에 되는 중저가 브랜드. 저도 뭐 지금 이제 똑같은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미용실 같은 경우 보통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뭐 45, 48%가 일단 주류입니다. 그리고 매출에 부가세를 떼죠. 10%. 그리고 어떤 데는 재료비도 받습니다. 실제로 모집할 때는 뭐 270만 원, 280만 원, 300만 원을 줍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저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결국은 처음에 받아가는 금액이 자기가 생각한 만큼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허나 그런 쪽에서는 저가기 때문에 숫자로 밀어붙입니다. 일단 뭐 로이드 땡땡, 25도 땡땡, 토리 땡땡, 에이바 땡땡, 또 뭐 그런 브랜드, 뭐 저희들도 뭐 어메이징도 뭐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우리가 지원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리 고객이 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손님한테 몰빵을 손님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보통 하루에 뭐 주 5일이 있고 격주 5일이 있고 또 주 4일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근무일수를 내가 하면 예를 들어서 주 5일을 기준으로 합시다. 주 5일 같으면은 8일을 쉬기 때문에 22일을 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중저가 브랜드들이 오너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매출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디자인은 싫어. 왜? 나가도 그거는 결국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고루고루 600에서 700만 원 하는 디자이너들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오너들은 얘기합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저도 솔직히 경영주에 있기 때문에 그냥 고른 매상은 좋겠어요. 디자이너들이. 특출한 매상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한번 빠져나가면은 오히려 데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경영주들은 그냥 600에서 700만 원 하는 디자이너가 7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4,000대, 5,000대 하잖아요. 그죠? 그럼 700만 원대 같으면 보통 보세요. 700만 원을 친다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10% 부가세는 뗍니다. 왜? 그걸 세금을 내기 때문에 아마 업주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630만 원이죠. 630만 원에서 몇 퍼센트를 주느냐는 얘기죠. 물론 원전세도 뛰겠지만 거기서 48%, 50%가 굉장히 큽니다. 그 1, 2%가 굉장히 제가 그 문의해 본 분은 45%도 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45%도 주는 것도 있구나. 1대1인데. 저희들은 이제 50%지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부가세를 떼느냐 안 떼느냐에 따라서 오롯이 그냥 예를 들어서 700만 원 매출을 갖다가 만약에 100% 인정을 해주면 700만 원에 곱하기 50%면 35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350만 원에서 그렇게 아니고 630만 원에서 뭐 48% 이렇게 하면은 글쎄 대충 얼마가 나올까요? 350만 원이 아니고 한 뭐 200, 먼저 사면 290만 원대 정도 되겠죠? 거기다가 약값을 만약에 또 뗀다고 합니다. 안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때까지 가는 도달이 700만 원대까지 도달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상 가격이 낮은 미용실에서 700만에서 1000만대를 하잖아요. 정말 빡세게 일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일해 보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신이 나서 막 주위에서 하니까 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 헤어 디자이너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황금알을 얻는 거리라고 업주들은 배를 갈라서 오리알을 빼먹는 거죠. 디자이너가 쓰러지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매출을 평타를 치기를 원하는 얘기죠. 결국은 그런 거를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미용실을 선택할 때 처음에 조건이 좋아 보이지만 그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한다? 물론 뭐 주 이틀을 쉬지만 이게 서서 하는 우리가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20년, 30년 할 미용을 10년도 채 못하고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도 일을 하다가 1년 아파가지고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너무 몸을 혹사시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미용실을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일단은 손님이 무조건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일할 수가 있고 또 조건을 꼼꼼히 따져서 뭐 저희 브랜드는 부가세를 떼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뭐 그냥 저희들이 뭐 700만 원, 500에서 700만 원대까지는 거의 다 떼지 않고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재료비도 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약제고 또 이렇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일을 300만 원대 이상을 가져갈 수,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입에가 단내가 날 정도로 만약에 300만 이상을 가져간다? 지쳐서 떨어져 나갑니다. 저희 전에 계셨던 분이 거의 한 1년 하고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모 미용실에서 일을 한다고 제가 저희 디자이너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별로 관심은 없고. 근데 여기서 1년에 13개월 차 될 때 거의 600만 원을 돈을 가져갔습니다. 한 1200, 300 정도 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안에 내부적인 문제로 해서 결국은 화합이 안 돼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자이너가 매장을 선택을 할 때 안에 분위기가 굉장히 아무리 조건이 좋지만 분위기가 안 맞으면 원장이 싫다든가 안에 직원과 이게 코드가 맞지 않으면 근무를 하기 힘듭니다.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헤어 디자이너들이 미용실을 선택할 때 첫 번째 아티스트로 가느냐 아니면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헤어 디자이너 실형 헤어 디자이너가 되느냐 이걸 먼저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제품 값을 떼느냐 그 다음에 부가세를 떼느냐 몇 퍼센트를 주느냐 인센을 매년 할 때마다 저희들은 최대한 인세가 60%까지 갑니다. 1년에 1.5% 인상을 하죠. 그런 조건이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들어갔는데 원장님이 정말 좋다든가 내가 정말 아무 걱정 안 하고 일만 그냥 하면 되는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미용실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수익을 많이 올려도 하루하루 가서 거기서 만약에 안에 직원들 간에 뭐 트러블이 있고 있으면 불편해서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자, 해서 오늘은 이제 그런 조건이 있는, 내가 탑스타일, 그 브랜드에서 들어가서 정말 아티스트가 돼서 크게 되고 싶은 경우, 그런 데는 브랜드를 찾아가라. 그 다음에 중저가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잘 봐라. 그리고 분위기를 봐라. 왜? 너무 혹사당해서 내가 일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가세 매출은 굉장히 줍니다. 10%를 떼느냐 안 떼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0% 매출이 생각해 보십시오. 700만 원 같으면 70만 원이 날아갑니다. 70만 원 같으면 50%만 하더라도 35만 원의 돈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쵸? 인센티브를 했을 때 50%라고 하면. 자, 그런 미용실을 잘 찾고, 그리고 재료비를 또 뗀다? 그런 것도 찾아봐야겠죠. 제가 아는 브랜드들은 거의 재료비 떼고, 부가세 떼고, 뭐, 원천세는 뭐 기본적으로 그거는 뭐, 얼마 3.3%니까 안 되니까, 그건 떼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을 잘 보고, 또 한 가지는 분위기가 나하고 정말 잘 맞느냐. 그것만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잘 해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3일 전에 저한테 이제 유튜브를 보고 궁금해 하신 점, 그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용실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저도 이제 또 퇴근을 해야 되니까, 또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제가 아래 전화번호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톡으로 문자를 주시면, 바로 전화를 하지 마시고 전화기도 워낙 많으니까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주거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설도 지났고 또 파이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힘을 이뤄야 됩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저도 퇴근을 하겠습니다. 바이바이!